언제부터인가 우리 곁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들을 위한 간편한 식사들도 늘어만 갑니다. 우리에겐 함께 사는 가족,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참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린 4집 중 1집이 1인 가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혼자 사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한 끼 식사는 많이 다르지 않죠. 밥 먹고 싶다. 밥을 안 먹어요. 배고파도. 혼자 밥 먹을 때 그런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왜 이렇게 혼자서 라면을 먹고 있지? TV나 벽을 마주한 식사. 이들에게 함께 식사할 사람들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시대 1인 가구를 대변하는 사람들과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8주 동안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가상의 식구가 되어보는 프로젝트. 다 같이 앉자. 하나, 둘, 셋. 과연 식구는 탄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험이 시작된 건 올 봄. 먼저 함께할 식구를 찾아야 했죠. 그렇게 전국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수소문할 끝에 이 시대 1인 가구를 대변하는 8명이 모였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요. 옥탑방에서 강아지와 함께 사는 종일 씨. 강아지에게 생일 케이크를 챙겨줄 만큼 정성이죠.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 그렇지. 조선. 그렇지. 그런데 정작 자신의 식사는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굶기 일수. 게다가 방 안에 앉아서 먹는 것조차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항상 서서 먹고 있어요. 들어가면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안 놔둬도 가만히. 들어가도 서서 먹을 거 여기서 먹는 게 낫죠. 30대 전에 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요 집에 10년째 사는 거예요. 포항이 고향인 경아 씨는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살고 있습니다. 10년간 사모은 신발과 옷으로 가득한 그녀의 집. 창피합니다. 하지만 일단 냉동고는 없음. 이건 다 팩이고 거의 음식은 없어요. 혼자 사는 경아 씨의 집의 음식이라고는 통조림뿐입니다. 좋아요. 제일 간편해요. 그나마 남은 식재료들은 유통기한을 훨씬 넘긴 것들이죠. 곰팡이 또 어떡하노 지금. 안 간다 그래서 쫓겨난 거죠. 네, 쫓겨났어요. 노총각 혁기 씨의 찬장이 라면뿐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밥솥 사야 되는데. 아, 지금 집에 밥솥이 없어요? 네, 밥솥이 없어요. 밥솥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해 먹어요. 그가 밥 대신 먹는다는 이것. 샌드용만 하자 이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의 주식은 사람 키만한 뻥튀기였습니다. 혼자 밥 먹기가 꺼려져 늘 이렇게 과자로 끼니를 때우는 혁기 씨. 그리고 그의 쓸쓸한 식사를 함께하는 건 영화가 틀어져 나오는 태블릿 PC입니다. 아이 10살 때, 또 지금 고3 19살이니까 이제 9년째 되는 거죠. 9년차 이혼남 김종호 씨는 거의 모든 요리를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화려한 칠첩 반상이 완성됐습니다. 백반 정식 수준인 것 같은데요? 항상 이 정도 먹는 반찬수는 그런 것 같아요. 골고루. 같이 먹을 때는 직원들하고 먹고 얘기하면서 먹는데 혼자 먹을 때 그냥 밥상이 화려하다고 해서 혼자 사는 다른 이들과 식사 시간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의 앞에도 TV가 놓여져 있네요. 이제 1년 됐어요. 할아버지 간지가. 50여 년을 함께한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유정남 할머니. 갔다 올게. 집 잘 봐. 습관처럼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고 할머니가 향한 곳은 한 시장입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아 살아가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벌러 가끔 시장에 나오십니다. 네, 한 달에 얼마라고요? 1,000원. 우리가 까면. 하루에 그럼 몇 단 정도 가세요? 한 20단도 까고 못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자식 넷을 뒀지만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시다는 할머니. 하지만 늦은 밤 퇴근길엔 마중 나오시던 할아버지 생각이 간절합니다. 잘 있었어? 나왔어. 요리 실력이 좋으신데도 할아버지가 떠난 이후 할머니는 끼니를 대충 때우다시피 하십니다. 할아버지 반찬이 또 있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있지. 늘 밥상 앞에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식구가 없어지면서 할머니는 갈수록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라도 같은 나라도 좀 멀리 왔으면 이것도 유학이라면 유학이니까. 진짜 밥만 먹는 거라네요. 앞에 아무도 사람 없이. 그래서 진짜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 느낌? 2002년에 왔어요. 월드컵 때.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땡큐. 식사할 때 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없어서 TV 봐요. 집사람은 사실 이렇게 기러기 가족을 하기 싫어했는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기러기 아빠 민우 씨에게 혼자 먹는 밥은 고역에 가깝습니다. 배만 채우면 된다. 배만 안 고프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살 막내 재호에서부터 최고령이신 77살 유정남 할머니까지. 그렇게 8주간 가상의 식구가 되어보는 프로젝트에 함께할 이들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이 시대 1인 가구를 대변하는 이들과 함께하게 될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은 최초의 실험. 저마다 다른 이유로 혼자 사는 이들은 사실 둘러보면 우리 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구이자 이웃입니다. 우리가 표준 가족이라 말하던 5인 가구와 4인 가구는 급격히 줄고 그 자리를 1인 가구가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이미 4집 중 1집이 혼자 사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단연 미혼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음으로는 사별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혼을 해서 혼자 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학이나 직장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도 적지 않죠. 누구나 한 번쯤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 문제는 보살펴줄 가족도 관심 가져줄 이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린 실험 참가자 8명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8명 중 절반인 4명에게서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빈혈이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 식습관과 직결되는 질환들입니다. 심리검사에서도 3명이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8주간의 프로젝트는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첫 만남이 있던 날, 막내 재호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식탁에 둘러앉고 가장 어르신인 유정남 할머님도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인 제이미까지. 설렘과 기대 속에 모인 8명. 그런데 어째 식탁 위엔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입니다. 제일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좀 어색한 면이 있었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생각 들고. 나 혼자만 할머니라 좀 그게 그렇네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안 좋아할란가 할머니라. 매주 일요일 8명과 함께할 식구 프로젝트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식사당번 2명이 2층에서 식사를 만드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옥상 텃밭을 가꾸고 남은 시간은 1층에서 담소를 나누며 가까워지는 것이죠.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온 첫 번째 식사당번은 할머니와 재호. 아직은 서로가 낯설기만 합니다. 장 보는 게 처음인 재호는 계산을 하고 길 안내를 해가며 할머니를 돕습니다. 8명, 그야말로 대식구가 먹을 장을 봐야 하는데요. 어느새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좋아요. 어떤 게요? 잘 찾고 잘 들고 다니고. 장을 보러 나온 사이 두 사람은 몰라보게 편안해졌습니다. 마음대로 시켜 먹어. 마음대로 시키시면 돼요. 요리를 딱히 잘하는 게 아니라서. 한편 그 사이 옥상 텃밭에 모인 6명. 밥만? 예, 한만. 여기서 깻잎, 고추 같은 채소를 키워 먹을 생각인데요. 심어 보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네. 이게 자라야 재밌지 않을까요?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예쁘다. 함께 땀 흘리고 힘을 합친 덕분일까요? 혼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옥상 텃밭이 생각보다 일찍 완성됐습니다. 재미져요. 나 진짜 시골에서 왔는데 되게 신기한데요? 사람들하고 되게 재밌어요. 빨리 좀 잘 자랐으면 좋겠어, 이쁘게. 텃밭을 가꾸는 사이 이들 사이에도 어색함이 조금은 가신 것 같네요. 그 시각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랜만에 요리 실력을 뽐내보는 할머니. 정성 가득한 집밥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싱거운가 짠 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한번 먹어봐. 싱거우면 소금 조금 더 넣고. 아이고야. 잘 많게요. 8명의 밥을 차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지친 기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오랜만에 상차니까 재밌네요. 참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차려보는 밥상. 그렇게 차리다 보니 혼자선 누룽지로 허기를 달래시던 할머니의 밥상도 달라진 것 같네요. 드디어 식구들이 초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밥상이다. 이야.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좋아. 모르지만 이거 다 그 고다리 이건 부가 지금 그래서 메인이 팩이네. 잘 먹겠습니다. 네. 불과 몇 시간 전 이 식탁 앞에서 눈을 피하던 이들. 그런데 음식이 놓이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놨어야 내가 한 바람이 있지. 너무 맛있어. 잘 드신다.
이제 TV 보면서 말없이 먹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뭐 사람들과 같이 먹으니까 되게 밥맛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재호는 벌써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혼자서 끼니를 때우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식구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첫 식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저한테는 똑같은 한 끼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누가 봐도 다르고 누군가와 함께 먹을 수 있었고 이제 먹으니까 진짜 밥 먹은 것 같다. 우리 같이 먹으면서 캐나다에서 있는 가족을 조금 생각났어요. 하지만 8명 모두 같았던 건 아닙니다. 마음을 좀 느끼니까 고마워. 가장 연배가 위인 두 사람은 젊은 친구들의 대화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가 하나 있으면 더 얘기하고 더 좋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남이 차려준 밥을 먹는 좀 생소한 게 좀 있었어요. 엇갈리는 평가 속에 첫 식사가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사실 혼자 산다는 점 외엔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든 이들. 과연 식구가 될 수 있을까요?